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6조부터 16조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16조까지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사회복지국은 신성장이라는 말은 없네요. 네? 여기는 나무 배수 있는거니까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다르다. 그래서 신성장이 없어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반복적 지속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실도 많다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 복지도시 평택이요? 예. 그러면 헷갈리잖아.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이거는 우리 시의 대표 슬로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모든 게 아니 그게 있고 이제 사회복지국의 사람 중심 복지도시 평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안 넣으면 찍혀요.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식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신도시 평택은 어디도 그걸 다 공통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게 찾을 수 없어서 그게 뭐 굳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 오히려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찍다가 이쪽에 기부 및 정현원 보니까 인원이 많이 이제 정원보다는 비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휴직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성장 전략국이 생겼고 공원과 같은 여기 좀 생기는 바람에 그 작년도에 뽑아놓은 신기자들이 많이 좀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다 신성장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신성장 쪽으로 갔다는 것보다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 결혼이 좀 생겼고 3월 중에 사회복지 공무원 뽑으면 5월달에는 다. 아니 근데 결국은 신성장이라는 국이 새로 생기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 씨가 여기저기 했던 사업을 다 모아서 한 거 아닙니까? 예. 특별하게 뭔가 더 늘어난 사업이 있냐고. 사업보다 기부가 늘다 보니까 기부가 늘든 인원이 좀 늘다 보니까 우리 결혼이 좀 신성장 전략국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뭐 사업 별로 없더만 거기. 뭐 사업 내용은 한 신성장 23명이 전략국에 이거요. 엄청날 줄 알았더니 뭐 이게 사회복지보다도 훨씬 작아요. 이 정도의 업무량인데 뭘 그렇게 요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장 전략국이 그동안 뭐 이렇게 우리 시가 안 했던 거를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다 여기 부서 저기 부서에 있던 걸 다 모아서 추진하는 한국과 겁니다. 집중을 해서.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몰려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조직 이제 24명이 되다 보니까 각국에 결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결혼이 4명이 생겼다. 신성 전략국으로 갔으면은 그렇게 거기서 빠진 만큼의 해당 부서들은 인원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에서 신성장 전략국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 간 게 아니라 해당되는 업무에 있던 이 업무가 신성장으로 넘어가면 그 업무가 필요 없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인원을 줄여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지. 그러면 그게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인원이 부족 현상이 나냐 이거야. 그러니까 덜 빼낸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 업무에서. 신성장 전략국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학병원 유치한다는 거 외에 뭐가 달라진 게 있냐고. 이것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거 아닙니까?
신성령 전략팀 브레인시티 했던 거고요. 자본 유치 다 이런 거 해보는 거고. 대학병원 유치만 새롭게 하나가 이제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만은 그대로 다 이제 똑같은 거. 평테코도 뭐 그동안 해왔던 거고, 산업단위 다 했던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야? 이 업무가 다 다른 부서에서 뭐 저 산업환경부 또 기획재정부라고 등등 각각 부서에서 있던 게 다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 업무에서. 예? 우리 저 국장님 당시에 이거 총무과장 하시잖아요. 예, 했습니다. 예, 정원 조례할 때도 집약하셨고. 정원은 그 조직 진단했을 때는 제가 없었고, 다만 저 정원 의회에서 그러니까 정원 예. 조례 그거 다룰 때 그때 먹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의 신성령 전략국에 대해서 다 고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인원이 빠져나갔을 텐데 이거 부족해가지고 어느 부서는 또 이런 인원이 좀 적게 되고 새로 신규 채용해야 채워진다고 하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전체 인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은 그게 신설된 국이라고 하면 인원을 더 충원 받아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업무를 여기저기서 받아갖고 모은 거라면 있던 부서에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씩 빠져나가죠. 그만 인원이 이제 간부분도 있고요. 네. 연초에 정기 인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신기자들 뽑아놨던 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특별하게 이 우리 시의 업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신성장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뭔가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모았다고 생각해요. 그 모았으면은 사람도 다 거기에 맞게 다 있던 업무에서 넘기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됐고요. 근데 왜 인원이 부족하게 나오냐, 업무하고 이거. 인원도 좀 강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28일 날인가 이거 업무 보고 할 텐데 저는 이 정도의 업무 보고라면 뭐 강화될 것도 없다 생각되는데 이거 그동안 다 해온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안 해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연말에 명퇴자들도 많고, 그러는 바람에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정원이 인원이 줄은 거죠, 공무원 숫자가. 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역할도 있다고 그 생각됩니다. 이유도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구 및 정원, 현원, 이게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신성장 전략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신성장 전략국은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 중요하고요. 기본문화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해서 10억을 목표하고 있어요. 희망나는 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10억을 이제 모금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봉급으로다가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각 기관, 유관단체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짜투리 봉급을 좀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이미 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또 홍보해서 저희 쪽으로 돌려주면 감사하고 또 다쪽으로 하면 그건 또 거기서 적극 권장할 거고요. 아니, 기왕에 하는 걸 굳이 여기로 모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안 해는 거를 새롭게 발굴해서 좀 동참하자면 모르겠는데 굳이 딴 데 해가지고 연결하고 하는 걸 왜 피해서 그걸 권유해가지고 모으냐고. 잘 되시는 곳은 그냥 하시게 놔두시고요. 안 하는 곳을 저희가 홍보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누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에 예. 이제 짜투리 모으기에서 이제 그 모금을 해서 다른 데 무슨 도와준다거나 하는 거는 굳이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네. 건드리는 순간 시는 실적 위주로 해서 그렇죠. 저희는 전지성에 대해는 이 의구심을 받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되는 데를 발굴해서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할 건 얘기가 계획입니다. 예, 되겠죠.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리고 행정에서 너무 이제 기업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간섭하는 건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10억을 모으려면 우리 이제 공직자분들이 작년 10월부터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4,300만 원 정도 모았고요. 일단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모금이 이제 기본보급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공동모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네들이 그 수수료 있잖아요. 5 내지 10%를 띄고 내려가요. 그게 좀 아깝지 않느냐.
경기도 큰 틀로 봐서는 뭐 괜찮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그거 아깝다.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모금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수수료 같은 걸 안 주고 우리가 그냥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좀 가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실제는 5% 10% 수수료 안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는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좀 그렇죠. 예. 계획서도 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일단 네. 기본모금법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칭 희망나는 본부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단체, 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에서 같이 추진하는 거로 해서 사무공 한 2명 정도 인원 쓰면 그러니까 그 두 명을 쓰는 순간 그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들었어요.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저희가 계산하거든요. 1억 정도. 예. 경비가? 예. 그게 그러면 그냥 경기도 모금회로 가가지고 수수료 5% 10% 뛰는 거면 훨씬 많겠네요. 그게.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억 정도를 모금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비중이 큰 건 아니죠.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모금액이 10억이라며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 10억이라는 게 이제 아예 없던 10억이 아니라 기존에도 이걸 하고 있는 게 1분이 2쪽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 한 3, 4억 정도 1년에 모였습니다. 3, 4억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10억이라는 것도 이제 가상의 금액이지 이게 달성 그렇습니다. 목표입니다. 네. 목표 되겠습니다. 이것을 10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모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무슨 뭐 이게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사실 강요해서 내면은 나눔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시가 이 실적 위주로 보여지기 식으로 붙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시에서는 사무국이라든가 그런 분위기 조성하고 3월 발족식이 아니 끝나면 저는 우리 저 공직자들이 실제 뭐 이렇게 이 모금에 뭐 동참해 주시는 거 정말 고귀하고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저는 뭐 상당한 이제 이 평가를 좀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이 잘못 이제 진행되다가 뭐 민간으로 확대되고 또 모금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이제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문제인데 원래 공직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엉뚱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가끔씩 보기도 했어요. 너무나 우리가 이 목표에 집착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공직은 이걸 목표를 세우면 채우려고 하는 길을 쓰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안 채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면 과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을 깊이 근데 저는 이제 나눔이라는 것은 아주 자발적이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이걸 하면서 이 모금이 너무 과하게 뭐 이렇게 걷는데 치중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기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뭐 직장이라는 데는 그냥 놔둬요. 거기 세 개. 이걸 그러면 뺏어다 할 일도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기준 그 매뉴얼을 마련해서 배분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그 이제 마련된 모금을 어떻게 이제 쓸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없던 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좀 광명 같은 데가 있는데 요 배분 기준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충분히 벤치마킹 해서 발족식 전에 의원님들에게 뭐 간담회라든가 보고 충분히 드리는 후에 저자금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모금도 자발적이지만 이제 이게 지원되는 것도 이제 투명하게 공평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성과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는 성과 위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걸 뭐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평택 이게 이제 와닿긴 해요.
그 와닿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7쪽에 대체적으로 이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에는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숨은 군을 찾기 추진. 좋은 말이죠. 이 뒤에도 뭐 좋은 말들 많이 있는데 그 좋은 말이 실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듣기 좋게 이렇게 좋은 용어들만 갖다 넣어봐야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시민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우리 과장님 아주 정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니까 잘 될 거라는 기대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얼마 계실지가 의문이요. 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시스템 강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게 이제 전에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세모녀 자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도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직도 이제 발굴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시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저도 사실 그쪽에서 뭔가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문제를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시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요, 그동안에는 이제 좀 적극적인 홍보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지역별로 그 통리장 반장들을 이제 모아놓고서 이제 권역별로 교육을 또 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교육을 시켜서, 정말, 나타나지 않는, 요즘에 이제 개인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표현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옆에서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당사자가 안 합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 거를 이제 이쪽으로 저희가 해야 되니까 교육도 필요하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오산시가 좀 발빠르게 이런 사업을 각 통리장들을 통해서 발빠르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저희도 3월부터 실시할 우리도 이제 이걸 또 하겠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사정은 통리장님들이 누구보다 좀 많이 아시기도 하고 네. 활동 범위도 그분들이 제일 넓죠. 저는 이제 복지재단에 이제서 사무처장이 오셨으니까 입사관적으로 얘기하지만 복지재단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실제 우리 시가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이 복지 업무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대로 제대로 이게 작동이 되고 있냐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지재단이 기본적으로 뭐 시설이나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저는 복지재단을 해산해야 돼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미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재단이 그래서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조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의 문제. 또 복지재단은 시와 달리 정말 우리 시의 사정을 아주 꿰뚫어 보듯이 이걸 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시설 관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이는 이 복지재단, 제가 시의원 하고 나서 복지재단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잘합니다. 복지재단이 그동안 해오는 걸 볼 때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이제, 과거에 지나온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이제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의 중요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관리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지금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다 평가한 거 주셨잖아요. 각 네. 기관별로. 네네네.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몇 군데 다 봤어요. 네. 굉장히 형식적이고 초보적입니다. 앞으로 그 평가 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요. 그랬고요. 시설에 맞게 이제 평가를 그 하겠습니다. 평가하는 방식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해서는요, 의미가 없어요. 이 평가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 사업한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시킬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뭐 이걸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유지하되 어떻게 보완해서 나갈 건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어찌 보면 너무나 이게 단순한 방식의 평가예요. 이거를 아마 시에서 각 기관에다 그렇게 준 것 같아요. 평가 방식을.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평가 방식도. 복지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좀 제가 내일의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만들기가 있어요. 그 중에 희망 키움 통장 1, 2, 내일 키움 통장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실제는 이 자활사업에 있어서의 이게 좀 문제점으로도 있지만 이거 매번 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 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진단이 아닙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진단이에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이런 대책을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게 고쳐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인문학 강좌 같은 걸 좀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그 자아 의지를 좀 키워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러면 네. 이분들이 이렇게 이 탈수급 의지가 부족하다, 자활근로에 안전한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 교육을 안 받아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너무나 이 팍팍하고 현실에 정말 부딪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개인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노력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있어 지금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사실 뭐 자신감도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가령 이렇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 뭐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했냐면 주로는 이제 이 소상공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실패율이 높다 그래요. 특히 50대에 창업하는 사람의 실패율은 7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래도 조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의 이 생활 정도는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차상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이게 아무리 여기다 이렇게 대책을 써놔도 교육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한번 25%를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보충 질문. 네, 잠깐만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 아니요. 네, 그러세요. 네, 한숙장입니다. 제가 복지정책 보니까 이대로 하면 평택이 행복질서 1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모두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요. 이 내일의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만들기에 보니까 여기 자활 촉진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이게 25만 원을 장려금을 정부에서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국고에서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3년 이내에 1,3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네, 있어요. 3년에요. 예. 근데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5명이요? 예. 확대는 할 수 없나요? 왜 확대를 하는데요. 중간에 이분들이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이 예, 10만 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좀 모이면 또 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걸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그 밑에는 5만 원도 있어요. 예. 뭐 10만 원 안 되면 5만 원을 분위기들이 해서라도 이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같으면 다 하겠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주면 예. 정부에서 25만 원 예, 주면 그러니까 예. 없어서 못 하는데 예. 55명의 참여율은 정말 우리 45만 시민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이게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초수급자가 대단히 모두 적죠.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4,000세대가 넘습니다. 한 세대에 예, 세대에. 개인이 아니고 그럼 4,000세대가 다 할 수 있으면 다도 정부에서 25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이제 힘든 거죠. 근로 네. 능력도 없을 뿐더러. 네. 보충 설명하자면 네. 이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네. 완은 기초생활 수급자, 투는 사상이 좀 나으신 분들 네. 등등 해서요. 네. 이게 또 탈수급이 되면 이 제도권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게 또 두려운 겁니다. 이게 네. 이건 사회 전반적인 현상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임이 물론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좀 개발을 시켜서 개조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동이나 이런 데서 그 일용직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달에 일용직 하면 한 달에 그래도 10만 원 이상은 벌 것 같아요. 하루에 얼마씩 주나요? 뭐 말하자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뭐 잔디를 깎는다든가 풀을 뽑는다든가 하는 일용직들이 있잖아요. 복지어몽 도우미는 33,000원.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뭐한 5일만 일을 해도 그쵸. 이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10만 원 이상 벌 수 있게 우리가 뒤에서 유도해 주는 거, 인도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4천 가구의 그 저소득층,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아주 그 저소득층이죠. 네, 살기 그렇죠.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 분들, 그분들이 1,300만 원 있으면 하다못해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는 자활의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렇죠. 종잣돈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돈이니까 평택 시비가 일단은 네. 들어가지 않는다는, 투자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일용 근로자들을 뭐 동사무소나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4천 가구가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10%만 해도 400가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의 10배는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탈락하지 않고 3년 동안 해서 이 적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알겠습니다. 양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 이사님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좋으시겠네.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칭찬을 잘 안 해서요. 그냥 그렇게 감안하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흡정신 한명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해서 네. 아주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러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4만 원이 합당한 이제 이 선이라고 보고 이제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이걸 할 것 같으면 최소한 뭐 여기 이천시 등 도내 10개씩은 2에서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계산을 제가 해볼게요. 네. 시가 낸 자료에 따라서 의견을 이렇게 올렸을 때 4억 8천만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했어요. 네. 2만 원이 올릴 때. 예. 그러면 거기다 만 원을 더 집어넣으면 2억 4천만 원이 더 늘어난다고 보여져요. 네. 2015년도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면 향후에 네. 이게 이제 12달로 쳤으니 12달로 친 거죠, 그나마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월이니까요. 예. 70세 이상 참전 유공자의 1850명 중에 6.25 참전 용사가 1270명인데요. 이분들 연세는 80 넘었어요. 다.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이라요. 예.
이분들이 점점 갈수록 주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 몇 년까지 더 이렇게 뭐 인원이 이제 이렇게 1000명이 넘을지까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대한 이 부담은요, 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기왕에 이거 이제 창조 유공자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거라면 그래도 입장하게 한번 손댈 때 좀 인상을 좀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4만 올려주고 언제 또 이걸 손대겠어요. 저희 시가 있잖아요. 명예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따지지 예. 말고. 합치면 7만 원입니다. 저희 시가 여기 올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 충남 아산은 10만 원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시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걸 이렇게. 근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인원이 저희가- 많은데요. 네. 지금 많지만 이 인원은 1270명이라는 인원은요. 자꾸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월남 참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49명이 지금 70세 이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나이가 참 올라와요. 월남 예. 참전은 네. 아무래도 이제 6.25 참전보다 함께 뒤에 이제 하니까. 참전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한 번 늘어나는 게 뭐 이렇게 뭐 몇백 명씩 늘어나지 않아요. 그쵸, 이제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연세가 되면요. 1조 원은 예산에서 2억 4천만 원 더 준다고 뭐 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말씀은 잘하는 것 같고요. 일단 6.25는 상관이 별로 없는데 월남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 월남전이 이제. 이제 경기도가 우리가 눈치를 보는 건 아닌데 5만 원이 벗어나는 게 없어요. 아니 왜 그런 걸 눈치를 봐. 다만 저 충남이나 뭐 이런 데는 있는데 한번 터지면은 돈을 많이 그러면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도권 규제가 있어요? 그건 없고요. 만약에 5만 원 정도 왜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예. 예산도 감안해서 연차별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이걸 하고 나면은 내년에 또 이거 뭐 만 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기서 뭐 여건에 그런 문제는 따라서 아니고 올릴 우리가 수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아, 예. 하여튼 다른 거는 뭐 수도권 규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 해서 이거 규제도 없는데 왜 못하냐고. 타시분하고 또 형평을 맞춰야 타시도 됩니다. 다 맞춰야 아니 되는데 우리가 4만 원 되면은 타시고에서 우리 지원해 줍니까? 10만 원 내면 우리 지원해 줘요. 세종시의 아 그리고 지금 대전 2만 원으로 하면 우리한테 상인에도 준대요? 근데 참여수당을 다 우리 예. 하여튼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하자보수는 지난번 이것도 이제 감사 때 지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예, 6월 전에 하자보수 해주기로 협의했습니다. 예. 6월 전에? 예. 이거 하자보수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한 1억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1억. 그러면은 거기 그 시공사가 하는 걸로. 승보건설에서 하기로 예, 그렇게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이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이렇게 이 부실공사하는 데를 좀 우리가 잘 가려내야 거기에 돼요. 이제 예, 당초에 그 저기 공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봤는데 파일을 안 받고 보를 안 있어서 하다 파일 보니까. 봤는데 이런 생기고 보니까 조금 뭐 하자는 생각만.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 처음에 잘했는데 예. 지을 때 그러니까 그거 저 합니다. 민원 나온 데는 핑계로 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될 때 그걸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서울복지타운 관리 수정했어요. 지난번 이제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설명을 하셔서 내용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5억의 국비가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예산이 이제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동안 뭐 새롭게 이제 신규로 국비를 받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돌리는 게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돈이 많았어요. 마무리를 질 수 있어서 무척 다행입니다. 예. 금년에 이제 토지를 이제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82억 원의 보상비, 실주 설계비 11억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액 11호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11호 이제 땅을 사면 향후에 이제 국비로 이제 받는다. 2016년도 예산에 국비를 받는 국비가 거죠. 반영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보상비가 82억인가요? 네, 82억입니다. 땅값. 예. 평균이 한 11억 93억 정도가 그러면은 건축비가 267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267억이면 제가 이제 남부복지타운하고 좀 비교 좀 한번 해볼게요. 남부복지타운은 321억 5천만 원입니다. 건축비만 있는 거. 이거는 뭐 공원 부지로 했기 때문에 토지비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13쪽. 예,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억? 왜 10억이 차이 나요? 여기는 저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상비가 아니, 80억 들어가니까 빼면 여기서 약 300억 조금 82억을 빼야 하잖아요. 보상비. 그러니까 여기 남부는 이제 보상비가 없이 하는 거니까. 거의 한 300억.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상비 빼면은 아니,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비교를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요. 총 서부는 378억인데, 그 중에 82억이 보상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면은 296억이 실제 건축, 설계비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는 321억이니까 25억 정도가 저 이제 많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똑같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근데 건축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3,300평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작아요. 3,300평, 한 50평 정도 작겠네요. 5, 60평에. 이 차이가 25억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충 해본 거예요. 저희는 대략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디테일한 아니, 가설비는 아니, 되겠고요. 가설비 이제 뭐 역시 뭐 실시 설계 들어갈 때는 대략적으로 하는 거지 뭐 이거. 시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남부복지타운도 아직 이게 최종 이만큼 들어갈지는 아직 몰라요. 이것도 수상해서 계상해 본 거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설계를 근데 해봐야죠. 두 개의 복지타운을 같은 국의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예산을 뽑을 때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뽑은 건지 각자, 아니면은 같은 방식에서 뽑은 건지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5억이 차이 나가면 면적 대비에 그만큼이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무래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질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지는 거죠. 네,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면적만 조금 차이 나는 건데, 이제 금액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왜 그런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올려놓고 남으면 이제 말고 적으면 더 보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최대한 반영을 하긴 했는데요. 반응 안 한 것 같은데? 이 복지정책과 따로 노인장이니까 따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각각 사업 주체들이 주체가 다르죠.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관 때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원래가. 거의 한쪽에서 맡아야 된다고. 하여튼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할 때에 이런 예산을 추계할 때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추계가 돼야 된다 이런 거고, 같은 거라는데 이거 따로 기준이 다르고 이거 따로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서가 다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도 말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내용에 대한 문제를 좀 질문했어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입니다. 남부문예관은 이미 뭐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노인시설, 여성시설, 공통시설이 좀 명확하게 이제 정해되어 있는데, 서울복지타운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직은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최소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관주도의 이게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수요자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서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부도 예. 뭐 일정하게 뭐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부도 기왕 하는 거 예, 그렇게 한 하겠습니다. 번쯤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한준호 전 국장님 계신데 이게 사실 없던 거 한준호 국장님 때 이게 이제 하기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이게 이제 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 좀 잘 받아서 반영을 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게 도면을 좀 하나만 보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11쪽 도면 갖고 계시죠? 거기 지금 풀었으니까 우리도. 예. 왼쪽 편은 출장소 옆으로 해서 기존에 이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현장에서 도로가 있는 곳으로 네, 살려준다.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뒤편에는 마을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도로가 그대로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은 이 도로가 물론 체육시설하고 복지타하고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왼쪽 편의 도로는 좀 확장되지만 뒤편의 도로는 확장이 안 되고 기존의 마을 진입도로 녹록 정도의 수준인데 이 도로는 안중 내포초원에서 나오는 도로를 38번 국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안중 출장소하고 세 개 부서가 협의해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좀 매듭을 줘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예.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예. 지역구석뿐이 아니라 안중 출장소하고 같이 얘기해야죠. 출장소고, 예. 그래서 내포초원에서 나오는 도로가 확장되는 데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38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게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은 이 앞에 조망이 됐던 것이 이게 들어오면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마을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려지는 거에 대한 것을 뭐 근본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런 마을 도로라도 좀 넓혀주면서 복지관이나 체육시설에 두를 수 있는 접근성을 더 확보해주는 게 필요하다. 의견을 내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편에 여기가 이제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도로가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쪽은 저희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쪽은 도로를 저희가 개설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아니 도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냐? 그냥 이제 저기 조경으로다가 처리하는 거. 그거는 도시계획 시설부서하고 협의해보고요. 협의를 좀 잘 네. 하시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뒤편 도로는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요. 38번 국도에서 내포초원까지 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원래 쓰던 도로인데 이게 앞에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할 때에 이것을 3개 부서 간에 협의해서 네, 맞습니다. 도로를 같이 내줘야 된다. 도시계획 시설부서하고 뭐 체육 성분 뭐 출장소 체육 시설 우리 게 있으니까 도시계획 시설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55분까지 라고요? 네. 네. 일단 했죠. 네. 오늘은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시? 예.